안녕하세요. 아나운서 이가은입니다. 목포 MBC와 여수 MBC가 공동으로 제작한 다문화 가정을 위한 뉴스 모국어 서비스 다가온 뉴스 시간입니다. 오늘은 고로쇠 수액 채취가 한창이라는 소식과 대변신을 준비하고 있는 월출산의 소식 등을 준비했습니다. 함께 만나보시죠. 광양시 옥룡면 백운산 기슭. 수십 년 수령의 고로쇠 나무에서 맑고 투명한 수액이 맺혀 흘러내립니다. 광양 백운산 일원 1680여 헥타르 면적에 산재한 고로쇠 나무 군락지에서 수액 채취가 지난달 20일부터 본격적으로 시작됐습니다. 고로쇠 수액의 채취량은 다음 주 이후 더욱 늘어날 것으로 전망됩니다. 올해 유난히 가뭄 탓으로 가뭄으로 인하여 지금 채취량이 좀 줄어드는 현상을 보이고 있습니다. 다음 주에 아마 비가 오고 난 후에 날씨가 한번 추워지면은 정상적으로 회복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올해 광양정 내 830여 농가가 채취 생산하게 될 고로쇠 수액은 90여만 리터에 이를 것으로 전망됩니다. 겨울철 농가 소득만도 30억여 원으로 추정됩니다. 광양 고로쇠는 전국 처음으로 지리적 표시제에 등록돼 우수한 상품성과 품질을 인정받고 있습니다. 특히 국가 중요 농업유산으로 지정을 위한 절차도 진행되고 있습니다. 광양 고로쇠 약수는 현대화, 자동화된 시설까지 갖춘 정제장에서 0.5에서 4.5리터까지 소포장으로 생산되면서 전국 소비자들로부터 각광을 받고 있습니다. 예전에는 대형 포장 용기를 사용해 왔는데요. 요즘 소비자분들께서는 좀 작은 포장재를 좀 원하십니다. 그래서 1.5리터라든지 또 0.5리터 포장재를 사용해서 판매를 하니 판매도 많아지고 소비자들도 좋아하고 있습니다. 입춘을 지나 봄의 문턱에 들어선 시기. 호남정맥의 끝자락 백운산 일원에서는 봄의 기운을 전하는 고로쇠 수액 채취로 활기가 넘치고 있습니다. MBC 뉴스 김주입니다. 푸른 바다를 닮은 파란 지붕과 순결한 흰 회벽. 건강의 집으로 이름 지어진 예배당입니다. 순례의 시작을 알리는 작은 종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순례길 따라 마을 언덕배기로 발걸음을 옮기면 두 개의 지붕을 가진 예배당, 생각하는 집이 눈에 들어옵니다. 고양이가 많은 섬답게 고양이 조형물이 예배당을 지키고 있습니다. 호수 주변 숲속에는 로마식 기둥이 버티고 있는 그리움의 집이 나오고 또 걷고 걸으면 치마처럼 펼쳐진 붉은 계단 위에 원형의 예배당, 생명평화의 집이 서 있습니다. 이렇게 지금까지 이렇게 살아왔던 걸 생각하면서 참 좋네요. 보니까 바다도 보고 이 섬이라는 게 참 이쪽으로는 자주 올 기회가 없어서. 소학돌을 앞에 두고 적벽돌과 갯돌로 미끄러지는 듯한 지붕을 가진 행복의 집. 물이 찬 호수에 그림처럼 떠 있는 감사의 집. 과거와 현재, 미래의 인연을 이어주는 푸른 초원 위 순백의 건축물 인연의 집. 러시아 정교회를 닮은 갯벌 위의 황금색 양파 지붕 기쁨의 집. 동양의 해악과 서양의 화려함을 담은 소원의 집. 뾰족 지붕과 작은 창문으로 장식된 작은 예배당 칭찬의 집. 두터운 석회벽과 단단한 몸집으로 바다로 가는 관문이 되어주는 사랑의 집. 둥근 첨탑과 뾰족 지붕, 붉은 벽돌이 매력적인 지혜의 집이 서 있습니다. 12사도의 이름을 가진 12개의 작은 예배당, 이른바 12사도 예배당입니다. 전남 신안군 병풍도에 달린 작은 섬, 기점 소학도 일원에 자리하고 있습니다. 20여 킬로미터 거리 좁은 길을 걷거나 자전거를 타며 삶의 궤적을 되돌아보는 곳입니다. 밀물에는 사라지고 썰물에는 드러나는 섬과 섬 사이 노두길을 따라 두 개의 예배당이 자리하고 있습니다. 12개 예배당 모두를 보는 건 자연의 이치를 따라야 가능합니다. 자신을 만나는 시간을 찾아 지쳐있는 도심의 발걸음들이 섬마을로 향하고 있습니다. MBC 뉴스 양현승입니다. 살아있는 바다 숨쉬는 연안을 주제로 국내에서는 두 번째 엑스포였던
2012년 여수 세계박람회. 전 국민을 열광시켰던 여수엑스포 10주년 기념행사가 오는 7월 22일부터 열흘 동안 열립니다. 여수시는 최근 이를 위한 시민추진위원회를 구성했고 각계각층의 인사 30명을 위촉했습니다. 지난해 수립된 기본 계획에 따라 국비 5억 원과 도비 2억 원, 시비 5억 원 등 총 12억 원의 예산으로 사전행사와 기념행사, 부대 행사가 진행됩니다. 여수시는 우선 과거 엑스포에 함께했던 남해안 남중권의 시군과 시민사회단체 등 모든 참가자들이 다시 한번 엑스포를 기억하는 자리로 만든다는 구상입니다. 또 현재 심각한 기후위기의 해법인 탄소 중립을 위한 박람회 정신 계승도 강조한다는 계획입니다. 여기에 미래 청사진과의 연계도 함께 추진될 예정입니다. 사후 활용 관계가 10여 년 동안 다양한 공론화를 통해서 지금 되고 있는데 이번에 어떤 전기를 마련할 수 있는 계기가 되고요. 그다음에 2026년 여수 세계 선박람회를 시민들의 역량도 결집하고. 하지만 여수시의 걱정도 적지 않습니다. 가장 큰 걱정은 변이 바이러스까지 극성을 부리고 있는 코로나19. 전국적으로 정부가 인정한 7건의 국제 행사 가운데 6건이 행사 연기를 검토하고 있고 도내에서도 봄꽃 축제를 포함해 대부분의 행사가 하반기로 미뤄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또 여수 엑스포에 대한 정부의 사후 예산 지원이 끊겨 엑스포재단이 운영난에 직면했고 현재로선 박람회장이 장기적으로 방치될 가능성도 있습니다. 여수시는 다양한 여건과 변수 등을 감안해 늦어도 3월 말까지는 구체적인 사업들을 확정하고 4월부터 본격적인 준비에 들어갈 계획입니다. MBC 뉴스 최우식입니다. 여순 사건 당시 내란 등의 혐의로 군사 재판을 받고 대전 형무소에 수감된 민간인들. 한국 전쟁이 발발한 직후 대전에 있는 한 산골로 끌려가 영문도 모른 채 집단 학살당했습니다. 지난달 말 법원은 재심을 통해 이 사건 희생자 12명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체포와 감금, 취조 등이 적법하게 이루어지지 않았고 이들에게 적용된 혐의가 광범위하고 포괄적이라 죄형 법정주의에 위배된다는 것이 무죄 선고 이유였습니다. 기분이 그냥 하늘로 날아가고 싶지요. 죄가 없는 사람들이 전부가 다 군사재판에서 20년 무기징역을 받아가지고. 지난 2020년 철도기관사 고 장완봉 씨를 시작으로 지금까지 재심을 통해 명예회복에 성공한 민간인은 모두 22명. 이딴 무죄 판결에 재심 청구 움직임도 활발해지고 있지만 제도권 밖에 있는 희생자와 유족도 적지 않습니다. 대전 산내유족회 전남지회가 관리하는 희생자 68명 가운데 40%에 달하는 25명은 재판 기록이나 재심을 청구할 수 있는 유족이 남아있지 않습니다. 대전 형무소뿐만 아니라 지역에서 희생된 수많은 민간인도 같은 이유로 무죄를 선고받을 기회조차 얻지 못하고 있습니다. 유족들은 개별적인 신청이 아닌 정부가 직권으로 재심을 청구하는 방안을 요구하고 있지만 현재까지 진전은 없는 상태입니다. 방법도 모르고 있고 그 많은 유족들을 다 찾아다니면서 이렇게 만날 수도 없고 후손이 없으신 분들도 있거든요. 그런 분들도 다 명예회복이 돼야 되니까 직권재심이 제일 시급한 거라고 생각이 되죠. 한편 특별법이 개정된 제주 4.3 사건의 경우에는 검사와 수사관 등으로 전담 조직을 구성해 희생자 2,500여 명에 대한 직권 재심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MBC 뉴스 문형철입니다. 빨간 배추 모양의 국산 김치 인증 스티커가 붙은 강진의 한 식당. 배추와 양념 채소 등 모든 재료를 국산으로 사용한 김치만 제공한다는 인증입니다. 전라남도와 국산김치 자율표시위원회가 지난해 시작한 국산김치 자율표시제도. 해마다 지역 재료로 김장을 직접 담가온 식당들은 크게 반기고 있습니다. 근데 그전에는 쓰고 있으면서도 인정을 못 받는 부분도 있었잖아요. 근데 이게 있음으로 해서 내외적으로 이제 인정을 받는다. 그런 뿌듯함도 있고. 묵은지로 유명한 강진에서 이미 100곳이 넘는 식당이 인증을 받는 등 전남에서 국산김치 표시제에 참여한 업체는 5,022곳에 달합니다. 모든 야채를 이 고장에서 굉장히 신선도가 좋은 거를 사용하기 때문에 담는 과정부터 그 소금물부터 달라요. 수입산 김치의 신뢰 하락으로 국산 김치 수요가 높아지면서
전라남도는 연말까지 국산김치 표시제 참여업체를 6천 곳으로 늘리기로 했습니다. 코로나19 등으로 건강한 K푸드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면서 수출도 늘고 있는 상황. 지난해 전남 김치 수출 실적은 855만 달러로 전년보다 5% 이상 증가해 역대 최대 실적을 기록했습니다. 올해를 김치 산업 발전의 원년으로 선포한 전라남도는 국내 소비 촉진과 수출 지원에 집중 투자하고 가격 경쟁력을 갖추기 위한 시설 현대화 등에도 143억 원을 투자합니다. 우리 전라남도가 김치의 본고장, 한국산 김치의 본고장으로서 앞으로 크게 각광받을 수 있도록 적극적인 재정 지원, 행정 지원을 아끼지 않겠습니다. 전라남도가 위생과 맛까지 갖춘 김치 산업 중심지로 성장하기 위한 도약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MBC 뉴스 김진선입니다. 영암과 강진을 품은 해발 810m의 월출산. 기암 괴석이 많아 예부터 영산으로 불렸고 1988년 국립공원으로 지정됐습니다. 하지만 월출산 일대의 문화관광 인프라는 한참 뒤처졌고 국내 22개 국립공원 가운데 입장객 수가 가장 적은 실정. 영암군이 호남의 소금강 명성을 되찾기 위해 월출산 대변신을 꾀하고 있습니다. 이른바 월출산 스테이션 F 사업. 천왕사에서 기차랜드까지 구역을 4개로 나눠 각 거점별로 특색에 맞는 관광 문화시설을 갖출 계획입니다. 첫 번째 코스인 영암 기타워 프로젝트는 영암을 상징하는 타워와 짚라인을 설치할 예정입니다. 천왕 기 스테이션은 1km가 넘는 자가 발전 모노레일과 월출산 상징 광장을 조성합니다. 세 번째는 스카이 기 스테이션. 지상 8m에서 10m 높이의 1.7km 길이의 트리탑 데크를 설치해 나무 위로 자전거를 타면서 영암의 전경을 한눈에 즐길 수 있습니다. 네 번째 코스인 대동기 스테이션은 열기구를 타고 월출산을 만끽하는 익스트림 스포츠로 주목받고 있습니다. 지난 30년 동안 폐쇄됐던 큰골 등산로도 명사 탐방로로 새로 단장돼 천왕봉까지 최단 거리 코스로 개방될 예정입니다. 이 사업이 완료되면 국립공원 월출산의 수려한 자연 경관과 앨리스 관광으로 어우러진 명품 관광지가 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올해부터 본격적인 공사에 들어가는 월출산 스테이션 F 사업에는 200억 원이 투자됩니다. 빠르면 내년, 늦어도 2024년에는 월출산은 새로운 볼거리, 즐길거리가 가득한 영암의 랜드마크로 자리매김할 예정입니다. MBC 뉴스 문현철입니다. 오늘 다가온 뉴스 어떻게 보셨나요? 2022년도를 맞이한 게 엊그제 같은데 벌써 2월의 중반을 향해 가고 있습니다. 다가온 뉴스는 다음 이 시간에 더욱 풍성한 소식으로 찾아뵙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